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권 최강의 전차라고 할 수 있죠. T-90M 전차, T-14 아르마타 전차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하기로 했으니까 T-90M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등 해서 이 불량 국가들 전체 다 따져서 제일 강한 전차인데, 이 전차가 이게 무슨 6.25 때도 아니고 우리 한국군이 쓰는 그 파편 수류탄 있죠. 그 수류탄 하나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서 격파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실화냐? 라는 건데, 이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의 25mm 기관포 그냥 연타로 맞고는 파괴되기도 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이 우리 한국군 보병이 들고 다니는 바로 그 수류탄에 초토화 격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에 이탈리아에 대형 초계함 2척을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25년이나 방치된 안토노프 124 루슬란 수송기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 조선소 핑칸티에리와 대형 초계함 PPA 2척을 구매하는 11억 8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군함은 초계함으로 분류되지만 만재 배수량 6,300톤급의 전투함으로 상당한 무장을 갖춘 군함인데요. 1조 7천억 원의 KF-21 분담금 낼 돈은 없다는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군함은 무슨 돈으로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의 파괴력 극대화를 위해 연료 중량을 줄이고 탄두를 2개로 늘린 변형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줄이고 400kg짜리 탄두부를 2개 이어 붙인 형태의 변형이 등장했는데, 이 미사일에 피격된 민간인 거주지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공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현재 상태에서는 러시아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완전한 파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전투기 숫자는 169대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139대로 감소할 예정인데요. 의회는 전투기 숫자를 채우기 위해 긴급 조치를 내각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방공단을 모방한 방공부대를 창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23mm 이연장 기관포와 14.5mm 중기관총을 꺼내 트럭에 얹은 방식의 차량을 대량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에 과연 이런 방공부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999년 퇴역시켜 장기 보관 상태로 저장 중이던 안토노프 124 루슬란 대형 수송기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류신 76 수송기의 누적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25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이 수송기 과연 정상적으로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이걸 초계함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이제 2척을 구매한다라는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1250톤급 초계함이 있는데 그걸 6,300톤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초계함이냐? 자, 이게 전방에 보면 함포 있죠. 127mm 오토멜라라 속사포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함교 위에. A사 레이더도 듀얼 밴드예요. X밴드, S밴드 이런 듀얼 밴드 레이더고, 이 중간에 또 수직 발사관 있는데, 이 수직 발사관 같은 경우에 이 아스타 30 120km 날아가는 그 함대공 미사일 16셀, 그러니까 방공 능력도 꽤 괜찮죠. 그리고 이제 함대 미사일 들어가고, 또 후방에 여기 또 76mm 함포 오토멜라라가 이 이탈리아 오토멜라라 함포는 또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6mm 한 포 후방에 또 하나 갖다 붙이고 양 사이드로 25mm 기관포 하나씩 갖다 붙이고 자 이런 걸 1조 7천억 원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구매한다. 현찰 주고 그냥 구매한다 이거예요. 바로 직도입. 자 그런데 이 가격이 희한하게도 1조 7천억 원. 우리 KFX 줘야 되는 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KFX는 안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 더 깎아달라. 이러면서 이건 또 어떻게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은 좀 깜짝 놀랄 만큼 육해공 할 것 없이 마구마구 쇼핑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 미심쩍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 바꾸는 잠수함 2차 사업 그거 그냥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는 프랑스하고 계약해버리고 있죠. 우리하고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 KFX, KF21 계약을 하고 50대 구매까지 하기로 하고는 그 50대 구매는 말도 없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배 째고 있죠. 이런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다른 나라에게는 왜 그런 사기를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만 왜 그런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 있을까요? 자, 러시아는 이 KH-101 미사일, 여기 앞에 있는 이 미사일입니다. 뒤에 있는 미사일이 KH-55, 과거에 이제 핵 투발하던 수단이었고, 요거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다라는 건데, 이게 5,500km를 날아가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주로 때리고 있는데, 여기 탄도 중량이 400kg입니다. 400kg짜리를 5,500km 날려보낼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그때는 러시아 영공에서 쏴서 영국 때리고, 스페인 때리고, 프랑스 때리고, 또 조금 더 가서 알래스카 때리고, 이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5,500km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만 때리니까, 연료 좀 줄이고, 그리고는 탄도 중량을 2배로 늘리자 해서 800kg짜리 탄도 중량. 이거 셉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게 이제 희한한 사고가 나고 있어요. 엥겔스 기지에서 이륙해서 카스피해 쪽에서 우크라이나 향해 쐈는데 그게 그냥 바로 꺾어서 다시 엥겔스 기지로 날아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 그래서 기관포로 격추하고 요격하고 이랬다는데 정말 이 조종사가 무장사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탄도 중량을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영국이 유로파이터 가지고 있죠. 이 유로파이터 그리고 F-35B 수직이 착륙 버전이죠. 그 B형 48대를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2대가 들어와 있어요. 다 포함해서 영국의 전투기 숫자가 169대다. 그런데 유로파이터 트렌치 1 제공용인데 또 여기 기계식 레이더 들어가 있으니까 제공도 제대로 지금은 안 되고 유지비는 너무너무 비싸고 가동률은 너무너무 떨어지고 이러니 이 트렌치 1 30대를 이제 퇴역 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영국 의회에서 아니 지금 169대밖에 없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 퇴역시키면 어쩌잔 말이냐. 그래서 국방부에게 더 써라. 그런데 국방부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쓸 수가 없다. 쓸 가치도 없다. 라고 퇴역을 주장하고 있고 의회는 도대체 이게 우리 전투기 숫자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더 써라. 또 그러면 국방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찬 영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방공단을 모방한 자기네들도 이동식 방공단을 부대를 창설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픽업 트럭에다가 뒤에 ZSU 23mm 기관포, 쌍열포 요거 시장 창고에서 꺼내서 저거 장착하고 그리고 그거 한 조 또 픽업 트럭 하나에 14.5mm 중기관총 또 이거 2개 엮은 거 또 한 조 하고 그리고 이제 풀 편제로 들어가면 간편 편제가 이제 요거 2대가 한 개 조예요. 그리고 풀 편제 들어가면은 드론 제머 그것도 실은 거 픽업 트럭 하나 해서 3대의 픽업 트럭으로 이루어진 이동 방공단을 대규모로 창설한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륙으로 정유 공장이다 어디다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그걸 이동하면서 좀 때려야 되겠다. 지금 왜 거기까지 뚫리냐? 자기네들 방공진지가 우크라이나에게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이동하면서 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경로를 잡기가 곤란할 거야. 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도 우리보다는 훨씬 넓은 나라지만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도대체 이런 이동 방공단을 얼마나 만들어야 그것들을 날아오는 드론들을 다 여겨갈 수 있을까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사거리 짧은 걸 얼마나 많이 배치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더 황당합니다. 1999년 계획했어요. 한 대 있어요. 안토노프 124 루슬란이라는 수송기 아주 크죠. 예. 그 파괴된 무리아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아주 커요. 지금 개전 이후에 러시아의 수송기가 뭐 주기되어 있다가 파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것까지 복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 일루신 76 수송기가 한 100대 넘게 치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도저히 치장을 한 그 100대 이상의 그 일루신 76을 되살려도 쓸 게 없다라는 판단을 했나? 그렇다고 해서 이 꼴인 이거보다는 그래도 나은 게 그래도 있을 텐데 몇 대는 이 꼴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뭐 한 대인데 부품은 또 어디서 나서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희한한 러시아다. T-54 전차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퇴役해가지고 그냥 뭐 25년이나 눈비 맞고 이렇게 완전히 곰팡이 쓸어서 이렇게 있는 이걸 다시 살린다? 정말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 같다. 또 나르기는 할까? 어디서 부품을 만들어 올 수 있을까? 이 부품을 만들려면 그냥 새 거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복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가 차죠? 자, 더 기가 찬, 정말 기가 참의 끝판왕, 수류탄에 격파된 T-90M 러시아 최강전차 스토리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의 T-90M 전차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최강의 전차이자 히든 카드였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했던 T-90M이 이제는 그야말로 동네 북이 되어 얻어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류탄에 의해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수류탄을 탑재한 소형 FPV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 T-90M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시각 3월 31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영토방위여단의 드론 운용 특임대인 오메가 유닛은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공격 작전에 투입된 러시아군 T-90M 전차를 드론으로 발견하고 공격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메가 유닛은 목표물이 중장갑을 두르고 있는 T-90M 전차였기 때문에 텐덤 탄두, RPG 로켓이 부착된 자폭 드론을 호출하고 전차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감시 중 해당 전차의 해치가 모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드론 운용병은 즉각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했고 곧바로 M67 수류탄을 장착하고 있던 드론을 이 전차 머리 위로 보냈는데요. 전차 내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활짝 열려있는 해치 바로 위까지 날아가 보병 공격용 파편 수류탄인 M67을 투하하고 이탈했는데요. 수류탄이 들어간 T-90M 전차는 내부 탄약이 유폭을 일으키며 엄청난 화염과 함께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파편 수류탄으로 전차를 파괴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는데요. 대전차 무기는 물론 지뢰, 기관포, 하다못해 수류탄에까지 파괴되고 있는 T-90M 전차. 다음에는 어떤 무기에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90M 전차, 정말 러시아는 최강의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차가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왜 가만히 서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해치를 여기도 있고 해치 두 개를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T-90M 전차가 있으니까 T-90M 전차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폭발 반응 장갑이 양 사방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 웬만한 거는 깨트릴 수가 없죠. 그래서 텐덤 탄두가 부착된 RPG 탄을 장착한 드론을 호출한 거예요. 이제 이걸 발견하고 텐덤 탄두는 탄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작은 탄두로 부딪히면 이 폭발 반응 장갑이 터지죠. 그리고는 본 탄두로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냥 탄두 하나 있는 RP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PG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건 성형 자격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탄들은 그냥 아무리 공격력이 강해도 때리면 여기에 그냥 폭발 반응 장갑이 폭발하면서 그 성형자격 탄의 어떤 그 라이너가 그냥 무력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 폭발 반응 장갑을 먼저 파괴하는 용도로 탄두 하나 조그만 거, 그리고 파괴했으니까 이제 쑥 들어가서 진짜 본 장갑을 파괴하는 탄두 하나 해서 텐덤 탄두, 탄두 두 개인 RPG 탄이 있어요. 북한도 그거 많이 있습니다. 열병식 때 보여줍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호출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해치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안 와도 되잖아. 왜? 자기가 지금 순찰용으로 또 그 러시아군 보병들이 뭐 포복해서 오든지 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거하려고 수류탄, 우리 한국군이 들고 있는 바로 그 수류탄, 파편형 수류탄, 요거를 장착하고 있는 드론들이 여기저기 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오면 되겠다 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쑥 불꽃이 튀어오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가 그 수류탄 던져보면 그냥 뭐 파편 수류탄 아닙니까? 저만큼 불꽃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나 러시아, 소련, 중국, 북한, 이 소련에서 파생된 전차 포탄들은 어떠냐? 이 탄두와 장약이 곡사포탄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군 전차포탄은 일체형이죠. 그래서 이 완통으로 된 이 탄피의 내부에 장약이 들어있어요. 그냥 같은 일체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장약이 마치 야포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야포 장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헝겊천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놨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군이 생각하는 그 전차포탄만큼 완전히 그냥 솔리드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장전 장치 상단에 탄두, 하단에 장약이 있는데 파편탄이 이 수류탄이 들어가서 터지면서 그 불꽃이 장약에 옮겨 붙은 거 아닌가. 제가 현장에서 장약 불태운 거 보니까 정말 뭐 갑자기 불이 어마어마하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과거 몇십 년, 뭐 10여 년 전만 해도 환경오염 이런 거 생각 안 할 때 군부대에서 포탄 사격하고 나면 남는 장약 그냥 구덩이 파놓고 마구 그냥 불 지르고 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아깝다 생각했는데 그 장약을 불태우던 것처럼 그렇게 화염이 그냥 갑자기 솟구쳐 오르죠. 장약이 불꽃에 옮겨 붙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 T-90M 전차의 지금 이번 전선에서의 흑역사는 84mm 무반동 총이죠. 칼 구스타프. 여기에도 측면 맞고 격파되고, 또 이것처럼 T-90M 전차가 25mm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의 기관포탄 그냥 세리를 빵빵빵빵 맞고는 격파되고, 동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이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포탄 파편탄 맞고 격파, RPG 로켓으로 후방 맞고 격파. 자, 이런 격파 전과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병용 파편 수류탄 맞고 격파가 됐다라는 건데, 다음에는 어떤 격파 소식이 들려올지 정말 기대가 만발합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뭐냐? 절대 전장에서는 전차는 해치를 열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치를 닫고 기동하고 해치를 닫고 전투해야 된다. 우리 한국군도 전차장 밖에 나와서 기관총 폼 잡고 12.7mm 기관총 잡고 있고, 포수 밖에 나와서 탄약수죠, 탄약수 밖에 나와서 7.62mm 기관총 잡고 있고, 웃기는 소리죠. 어디서 저격 날라올지 모르고 어디서 드론에서 지금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거 전부 안으로 다 집어넣고 이제는 전부 리모트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기관총 이거로 다 바꿔야 된다. 이제 나가면 다 죽는다. 뚜껑 열면 다 죽는다. 조종수들도 전부 뚜껑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하고 하는데, 김정은이도 그렇게 조종했죠.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뚜껑 닫고 밑으로 들어가서 조종하지 않으면 그 전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허접한 이런 3만 원짜리 수류탄에 100억짜리 전차가 이 꼴이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 한국군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